아니면 이제 불법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정보를 팔아먹기도 하고 군대 내에도 지금 김정은을 죽이고 싶은 그런 이제 분들이 꽤 많죠. 대한민국과는 일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끝났는데 계속 뭔가 뭐 대화하자, 뭐 평화하자 그러는데 북한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언제든지 남쪽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5년 들어 북한은 최고위 지도부에서 대대적인 엘리트 교체와 인사 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직 지도부 라인 및 주요 부서 책임자의 잦은 교체, 권력 감시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떤 현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세대 교체가 될 때가 되면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정권으로 갈 때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세대의 간부들과 이제 김정은 본인이 좋아하는 또 간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갑자기 다 쳐내려고 하게 되면 반발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서서히 뭐 하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걸 또 한꺼번에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그런 세대 교체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은 이제 건강이 안 좋고 그리고 후계자는 지금 김주애 또는 또 누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후계를 염두에 두면서 서서히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자기 아버지 때 간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때 간부들은 이제는 다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때부터 이제 있던 사람이니까. 진짜 오래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갖다가 같이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지금 거의 80이 다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물갈이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젊은 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자기 나이 뭐 이상 되는 건 다 웬만하면 다 갈아치우고 좀 젊은 세대로 갖다가 지금 뭔가 앉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갑자기 급사하고 만약 김주애나 자기 또 아들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 젊은 어린아이가 나이 든 사람하고 상대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 힘들죠, 그러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정은도 지금 뭐 자기 건강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계 구도를 좀 완성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간부 교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 이제 군대 쪽에 문제가 많아요. 군대 쪽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를 지키는 이제 허위사령부라든지 또 이제 인민군 보위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군부대 동아리 쪽에서 그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약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또 군부가 자기 아버지 때에는 이제 군부대 군단 단위로 이제 경제 기득권을 줘가지고 사업을 또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간부들이 개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걸 잘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병사들에게 갈취하거나 뭐 뇌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정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대 내에 이 비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고 막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군대를 막 쪼일려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심한 거죠. 근데 군대는 잘못 따지다 보게 되면 군대 반발이라는 건 이제 군대 이제 정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 본인도 이런 군대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군대도 지금 약간 거의 한계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뭐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사령관까지 처형시키면서 막 난리 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군대가 지금 그런 숙청이 너무 잦아지고 있는데 이런 게 반복이 되게 되면 정말 군대 내에서 뭔가 정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정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지금 군대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때에도 한번 육군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육군단 지휘부가 이제 남쪽의 국정원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그 육군단 쪽으로 올 때 이제 김정일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시대로 와서 군부에 대한 숙청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 내에도 지금 김정은을 죽이고 싶은 그런 이제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대가 지금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존재 그리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이제 한계점에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 김여정이 우리 정부가 보낸 대북 메시지에 서울에서 어떤 정책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다음날 이 미국에는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해선 사실상 대화 의지가 있음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중반 지나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연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관계가 좋았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이제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손을 긋고 그리고 이제 남북 연락 사무소를 갖다 폭파시키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준 이제 그 연락 사무소를 갖다 폭파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폭파한다는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뭔가 약속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연설을 이제 시켰는데 그 대가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약속을 안 지켰거나 뭔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그걸 화풀이를 좀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공연단이 가가지고 평양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북한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 청년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남쪽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하게 지금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정점은 한국과의 통합입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 정권을 믿거나 김정은 정권을 따라가다가는 이제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면 한국하고 통일해가지고 독일처럼 뭔가 한국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이제 결론을 이제 북한 이민들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조금만 뭔가 하게 되면 전부 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 한국에 대한 뭔가 숭배까지 막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막 한류 드라마 같은 게 막 창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은 한국에서 천만금을 줘도 이제는 한국하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천만금이 이제 나오지도 않아 이제는.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이제 유엔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을 막 줬죠. 네. 그러니까 만날 때 뭐 5억 달러도 막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돈도 주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때도 위태위태했죠. 근데 이제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라는 그게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이 다 감시를 하고 있고 돈을 함부로 주다가는 이제 그게 전 세계에 유엔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갖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 돈도 못 받는데 네. 한국하고 해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체제도 위험하고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 뭐 쌀 좀 준다고 해서 그게 북한이 해결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봤자 한국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 중기 넘어가면서 그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게 뭐냐면 평양에 3대 그 헌장 그 기념 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제 대남 혁명을 위해서 소위 3대 통일 뭐 이런 그 방침을 만들었는데 이거 기념하는 이제 그 헌장 이제 탑인데 이걸 폭파시켰어요 완전히 그냥.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갖다 무시하면서까지 남쪽에 대한 미련을 갖다 다 폭파시켜 버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냥 북한하고는 상대도 안 했고 그래서 압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이건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핵돼 가지고 이제는 물러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럼 북한이 바뀐다? 바뀔 이유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본하고도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이제 뭐 한미 동맹 이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현금을 뭐 100억 달러를 주겠습니까? 뭐 1000억 달러를 주겠습니까? 줄 돈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대한민국과는 일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게 북한의 그 이제 방침이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규칙화된 어떤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계속 막연하게 이제 혼자 그냥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아, 예.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짝사랑 문재인 시즌 2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끝났는데 계속 뭔가 뭐 대화하자 뭐 평화하자 그러는데 북한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민들이 막 그 재난 그 표류해가지고 한국에 몇 명 왔습니다. 왔는데 얘들은 북한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자고 하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걸 억지로 바다로 막 띄워가지고 북한 넘겨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북한은 단 한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북한이 좋아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했지요. 그리고 이제 확성기를 다 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방송 이거는 이제 문재인 때에도 이 방송은 끊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출력이 세고 또 방송 내용이 이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방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들은 이 방송을 다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김정은이를 시원하게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끊어주면 북한이 발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달 만에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끊어버렸습니다. 국정원 방송을. 그러니까 북한이 막 좋아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아 그럼 뭐 이미 끊었어야 되는 걸 왜 뭐 끊어가지고 생색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핀잔 주고 있고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우리의 철거에 대응해가지고 북한도 철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여정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린 철거한 적이 없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꾸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신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확성기를 다 그대로 설치한 채로 있고 언제든지 남쪽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상국가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제 뭐 평화도
좋고 다 좋지만 이미 두 국가는 한 국가가 한 국가에 대해서 병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침략을 하거나 해서 하나가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지 영원히 두 개로 남는 구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거꾸로예요. 이게. 북한은 통일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북한 주민들은 통일 교육을 워낙 심하게 하기도 했지만 통일밖에는 그들에게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 열망은 북한에 더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통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열망을 다 끊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관두고 평화 정착하자. 그럼 이거는 북한 주민의 열망에 산물을 끼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설을 하시는데 이게 발언을 좀 약간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과거의 히틀러나 이제 그 스탈린 같은 이제 그런 아주 나치즘과 스탈린주의의 복합체 같은 그러니까 뭐 이 강제 수용소 만들어 놓고 70년간 인민들을 완전히 노예화된 그런 이제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정권을 존중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북한 정권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히틀러 정권을 존중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광주에 가서 전두환 정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큰일 나죠. 광주민들이 난리 나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광주에 비교하겠어요 북한 지금 상황이? 더 심하죠. 거기. 거의 떼죽음 상태인데 광주는 한 번 하고 끝났지만 거기는 계속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체제를 존중한다고 그러는 거는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북한 인민들 자체가 지금 통일 열망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한테 북한이 통일하지 말자고 해서 북한의 노선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등에다가 칼을 꽂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언을 할 때 항상 북한 정권이 아니라 그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야지. 그 동포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포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도와주겠다. 이게 정상적인 말인 것이지. 네.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이거는 북한 정권만을 갖다 맞춰놓고 하는 이제 그런 대북 정책이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보 보수 떠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분리시켜가지고 정권을 축소시키고 인민들을 계속 힘을 키워가지고 민주화로 가게 만들어놔야지 그 체제를 존중해가지고 북한 인민들 탄압하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의 어떤 민심이 역행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통일 정책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보 라인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내부 상황이 어떤지 이걸 다 보고를 할 텐데 국정원에서 근데 이 보고들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가공해가지고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북한이 따라할 것이다, 뭐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자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정책을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거의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미국 한 데는 뭐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뺀 모든 국가는 하려고 할 겁니다. 뭐 일본도 할 것이고 러시아는 더 이제 할 것이고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한국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붕괴시켜야죠. 북한 민주화 시켜야죠. 그러면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북한에 도입시킨다고 하게 되면 북한의 엘리트들이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혁개방돼가지고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일정한 정도의 자유를 이루었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은 한국식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하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냐면 중국과 같이 우리 공동으로 중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의 중국식 개혁이든 한국식 개혁이든 개혁을 합의해가지고 북한에게 압력을 넣게 되면 북한 내부의 민주화 세력, 북한의 경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엘리트들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구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되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편에 서라는 게 아니고 중국이 할 수 있는 한반도 정책이 분명 있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게 중국식 개혁개방이기 때문에 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한국이 지지해주고 한중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에 개혁개방시켜가지고 경제발전을 시켜주자.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여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지금 이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뭐 차이가 보수 정권보다 좀 낫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북한을 열게 하는데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뭐 아무런 전략도 정책도 없이 그냥 북한한테 잘해주게 되면
하면 북한이 뭐 우리한테 화답할 것이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막연하고 이게 정권 초기부터 뭐 북한 정권에게 조롱당하고 막 그런 이제 사기당한 뭐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국민 망신이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분노만 살 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북 정책은 좀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